네, 안녕하십니까. 원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2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실종 신고요. 예. 갑자기 어떤 긴급, 어떤 실종 신고 문자가 오면서 카메라가 꺼져버렸습니다. 요즘은 그죠? 어떤 이런 재난 문자나 이런 문자 시스템이 하도 자주 오다 보니까 이런 변두리 유튜버들은 많이 힘듭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죠? 어떤 상장사들이 현금성 자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 말은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발주가 없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든 뭐든 그렇게 좋아질 만한 것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나라 그죠?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도 이래 보니까요. 22년 상반기에는 그죠? 한 19조 정도 돈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막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 상반기는 결산 보고서를 이래 보면요. 한 플러스 한 20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현금성 자산이. 그 말은 주변에 투자한 거 다 회수를 하고 현금 비축을 많이 해뒀다는 거죠. 그 말은 투자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워 먹을 게 없죠. 중소기업이 일감을 못 받는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정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아질 만한 건덕지는 없다. 이래 봐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유일하게 열심히 약간 조기 집행하고 있는 거는 그죠? 반도체 공장도 전체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외관, 껍데기, 건물만 지어주는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업종도 건물까지 국한해서 어떤 반도체 업종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 후속 어떤 공정은 그렇게 좋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요. 결국은 하반기도 어떤 급속한 어떤 주가의 상승 이런 거는 예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결국은 하반기도 그죠. 그 어려운 경제 여건, 그 다음에 고금리 지속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 되면 부실 기업들은 어찌겠습니까? 막 유상증자를 막 때리겠죠. 그러면 주식이 막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유상증자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또 실적이 나쁜 부실주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하면 종목 선정에는 굳이 그죠?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그죠? 요즘 개인들은 그죠? 신용 미수 극단적으로 쓰죠. 그리고 지금 같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게 없어요. 실적이 어떤 받쳐주지를 하나 꾸준함이 없다는 거죠. 장은 불안하다,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이 점점 도박판으로 변해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본전을 찾을 방법도 없고 주식으로 먹고 살 방법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 되니까 도박판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가는 놈 따라잡자. 가는 놈이 가더라. 테마 잘만 타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급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테마가 하나 딱 형성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반기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끝없이 무슨 테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죠? 요즘은 테마가 옛날같이 저질스럽지는 않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테마라는 게 어찌 보면 참 기가 찬 어떤 수준 이하였는데 요즘은 그죠? 2차 전지 이후부터는 바뀌기 시작하죠. 초전도체가 나오고 맥신이 나오고 또 양자가 나오고 점점 고급져 간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테마를 적응할 때도 예상을 할 때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옛날에 과거에 내가 주식 한 10년, 20년 했는데 옛날에 무슨 테마 그거 내가 잘 알지. 대북 테마 내가 잘 알지. 무슨 테마?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학습의 반복이 아니고 이제는 시장이 새로운 테마를 자꾸 만들어낸다. 그 테마를 빨리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고 왜 대기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속으로 좀 흘러간다.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테마가 또 형성이 될까? 이렇게 크게 예상을 해보면요. 앞전에, 그죠? 그 어떤 흐름 계보를 보면 초전도체, 맥신, 아니면 양자. 그 다음은 저는, 그죠? 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원전, 더구나 그 SMR, 소형 원전.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 어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죠? 결국은요, 어떤 예상이잖아요, 예상. 그래서 소형 어떤 원전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바닥주 해가, 수산 인더스트리,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또, 그 다음 계보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저는 이제 혼자 상상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요. 초전도체, 맥신,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형 원전, SMR, 이런 거 4개를 다 합쳐두면 그 인공태양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인공태양. 그죠? 표면적으로는 우리 재무구조는 부실하지만 그 오랫동안 그 설명드렸던 그 모비스란 회사가 있고 또 인공태양에 직접 납품을 하는 고려제강 자회사가 있다. 이런 걸 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탁 다가와 있는 것은 뭐죠? 첫째는 그죠? 세상이 떠들썩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는 오염수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발끈하죠. 그게 왜 오염수야? 처리수지. 오염수라고 하지 마. 막 성질을 부리죠. 웃긴, 그죠? 그 식이죠. 그러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얘가 테마가 단발이 될지 길게 갈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주는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퍼부니까 제일 먼저 발끈한 데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 아프죠.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은 미국, 한국, 일본 3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 나와, 중국 덤벼 이런 처지인데 적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이의제의, 그죠?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쳐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네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자도살인치게. 일본하고 한국을 이용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너희가 중국하고 붙어. 그죠? 충동질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3대1로 싸우려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떼놓으면 되죠. 저 둘이가 같은 편인데, 그죠? 이관계를 쓰는 거죠. 둘이를 흐트려놔. 그럼 쟤를 어떻게 흐트려놨까? 어떻게 이관계를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를 퍽 퍼부요. 퍼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딱 찬스네. 이거를 이용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단칼에 어떻게 해요? 일본. 그죠? 일본에서 나는 전력,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아니고, 일본에 무조건 일본에서 나는 거는 다 차단.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전면 거부. 초강수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초강수냐 하면요. 일본은 어차피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어쨌든 한 50% 이상이 업에 종사한다. 이래 봐야 돼요. 우리가 일본 관광을 간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죠? 스시죠, 스시. 근데 이제는 못 먹어요. 일본에서, 섬나라에서 대부분의 식자재가, 그죠? 어떤 해양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아무도 안 먹어.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소고기? 소고기 먹으러 일본까지 갈까요? 많은 문제가 있겠죠.
일단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공포죠. 그래서 잘 안 가려 할 것이고, 또 일본, 그죠?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끝장난 거죠. 한국은요, 한국은 일본에서 어떤 일본 어업에 이런 종사는 이 수산물 이런 것들을 그 수출을 하면 한국은 전체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발끈해가지고 막 후쿠시마 차단 어쩌고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아프지가 않아요. 아이고, 100% 중에 6%인데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말로만 심한 거 아니야? 개방해라, 개방해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심각성은 별로였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전체 양의 50% 이상을 중국이 소화를 해주거든요. 치명적이죠.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막 어민들이 막 들고 오려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안 그래서만 우리나라 같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런데 중국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50% 이상을 소화를 해주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일본 경제가 희청희청하겠죠. 희청희청하다 못해, 그죠? 생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서 이제 겨우 경제가 회복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카운터 펀치 맞아서 아예 자멸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지금 고비에 놓여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속될까? 단발로 끝날까? 어떻게 될까? 그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주식쟁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을 주식쟁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공부를 해보는 거죠. 분석이란 걸 해보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일단은요, 우리가요, 일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그죠? 어떤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바다에 퍼붓겠다. 얘네들이 지금 왜 이래 다급하냐 하면요, 그동안 핵 폐기물을 10년이 넘게 계속 이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량이 완전 포화 상태예요. 이 저장 총량을 한 137만 톤 정도로 해가 만들어 뒀는데 계속 10년을 넘게 이거를 계속 저장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34만 톤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죠? 137만 톤이 맥스인데 134만 톤까지 오니까 그중 90몇 프로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를 안 하면 안 될 상황까지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수준까지 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방류를 하려고 지금 난리를 찌기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는 30년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라예요, 구라. 왜? 30년이 아니고요. 한 100년이 돼도 이거는 안 끝나요. 왜 그렇죠? 문제는 이 오염수가 더 이상 안 나오게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끝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땅에서 계속 솟아나. 그럼 내가 컵으로 조금 오버했나? 바가지로 이 물을 자꾸 퍼내요. 퍼내서 얘가 다 마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지하에서 안 솟아나야 계속 퍼내다 보면 결국은 끝이 보이겠죠. 근데 지하에서 계속 이게 샘물이 솟아 올라오는데 그걸 바가지로 암만 퍼내 본들 뭐예요? 그죠? 답이 없는 거죠. 일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거요. 중요한 거는 또 얘네들이 처리수다, 오염수다, 너네는 안 버리냐, 어쩌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실제는 보면 이 원자로가 있으면, 그죠? 얘가 원자로라 하면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이 안정돼 있는 상태를 바닷물에 담궈뒀다가 이 바닷물을 버리는 건데 지금 얘네는, 그죠? 이 냉각용이 아니죠. 이 원자로가, 그죠?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서 이 노심이 용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로 안이 물에 그대로 담겨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서 고농축, 그죠? 오염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지하에서
계속 물이 퍼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얘네들이 한 3톤 정도, 3톤 정도를 퍼내서 갖다 버리면 거기에 한 2톤 정도가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일을 해도 실제 줄어드는 거는 한 20, 30%, 한 요 정도 계산이다. 이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죠? 계산일 뿐이에요. 실제는 아무도 접근을 못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발전소가 아니다. 플루토늄 저장고였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요. 어떤 식으로 하든 원전을 폐기를 해야죠. 폐기를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접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폐기를 하겠어요? 아직도 방사성 농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접근을 하면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폐기시킬 방법이 없다. 구소련의 그죠? 체르노빌 원전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은 육지에 있고 하니까 거대한 콘크리트로 그냥 덮어버렸죠. 다 덮어가지고 봉인해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바닷가에 있고 맨들이 갈라져서 대지진 때문에 지하에서 끝없이 물이 지하수가 퍼올라오고 또 뭐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도 계속될 것이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 어떤 핵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런 무리수를 뜨다가 대재앙으로 답이 없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가면 뭐겠습니까? 매일같이 조금씩 버리겠다. 바다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없다. 근데 이 문제 없다는 거는요. 더 이상 오염수가 안 나와야죠. 원전이 완전히 폐기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오염수가 증가를 안 하고 지금 있는 요것만 지속적으로 폐기를 한다. 이때 가능한 거지. 끝없이 지하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계속 태평양 앞바다에 저 원전 오염수를 갖다 버린다? 끔찍하죠. 얘네들이요. 그 알프스라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죠.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서 그 오염수를 처리를 해서 바다로 방류를 시킨다.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삼중수소 걸러지지 않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다 처리를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프스라는 이 시스템의 이 가동률을 보면 그죠? 또 이 얼마만큼 처리수를 똑바로 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수치도 안 맞고 이론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어떤 오염수 처리를 하는데 한 10% 정도는 이 알프스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제를 시키고 나머지 한 90%는 서리슬쩍 바다에 관을 통해서 그냥 다 방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의심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답이 없다. 50년이 아니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 태평양이 퍼붓기 시작한다.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그래 허술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뻔하겠죠. 처음에 아주 작은 양을 실제 저거가 바다에 부었다고 신고한 것보다 훨씬 작은 양을 바다에 방류를 하겠죠. 그리고 뭐 IAEA는 아니면 주변 관계자들 다 해가지고 바닷물 농도 테스트 조사해보자. 그래, 야, 봐. 우리가 100만 통 들이붓는데 실제 농도 오염되고 이런 건 거짓없어. 문제 없잖아. 그렇게 트릭은 한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퍼붓게. 그러면서 막 투척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쇼를 하면서 그래 하겠지만 결국은 계속 할 것 같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먹거리죠, 먹거리. 수산물. 저도 개인적으로 해를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물론 뭐, 부산 사람이 다 해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를 좋아한다. 근데 앞으로는 해를 못 먹는다. 참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게 아니고 어떤 삶의 중요한 재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해산물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물론 먼 미래 이야기죠. 아니면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주식쟁이는 그죠?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시장을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크게 이제 이래 보면요, 쭉, 우리나라가 요래 있으면 한 요 정도로 해서, 러시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중국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길게 일본 열도가 이래 있을 것이고, 아마 한 요 정도가 되겠죠? 후쿠시마. 다행인 건요, 이 후쿠시마가 태평양 쪽으로, 이쪽으로 위치를 하니까 태평양 쪽으로 방류를 한다는 게 어찌보면 신의 한 수 같아요. 만일 이 후쿠시마가 이 동해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이 동해 앞바다에 퍼붓다 하면 끔찍하죠. 대재앙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일본 열도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길게 미국이 있겠죠. 미국 대륙이. 제가 왜 이걸 그리냐면요, 막연히 뭔가를 예상을 한다는 건 그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오염수가 바다에 투척을 하면 그 오염수는 결국 뭐다? 해류를 따라서 순환을 하겠죠. 돌겠죠. 그러면 이 해류라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나?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 모든 바닷물이 막 뒤죽박죽 다 섞이느냐? 아니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 되면 결국 이쪽에 있으면 이 후쿠시마 여기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했어요. 방류를 하면 그다음부터는요, 이 해류라는 게 이래 보니까 시계 방향 위쪽으로 이래 돌아요. 쭉 돌고 태평양을 따라서 돌고 쭉쭉 돌다가 한 일본 열도 이 끄트머리 지점에서 일부는 후쿠시마 쪽으로 다시 해류가 가고, 또 일부는 동해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해류. 그리고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의 해류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에서 출발을 해서 이 태평양, 미국의 이 연안을 한 바퀴 쑥 순회를 하고 다시 일본 열도 끝으로 와서 일본은 후쿠시마로 가고 일본은 동해로 빠져 들어온다. 하면 이게 해류 어떤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4,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해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또 보면 이 해류라는 게 크게 한 5가지로 이렇게 어떤 형성이 되는데, 그래 보면 여기에서 크게 보면 한 1번, 2번, 3번, 4번, 한 5번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진다 보면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어떤 이쪽 지역요. 이쪽 지역은 오야시오 해류라 이 명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연안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요 밑쪽, 이쪽에는 보통 어떤 태풍의 길목이죠. 이쪽은 북적도 해류라는 게 있고요. 또 후쿠시마를 따라서 일본 열도로 길게 흘러가는 게 구로시오 해류. 이런 식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저 하나가 또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크게 5개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 연안을 오염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여기서 순환을 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면 뭐겠습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팩트다 하면,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이 수산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다가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 뭐죠? 태평양 외에 인도양, 대서양 이런 데서 뭐 수입을 하든 그냥 잡아오든 뭔가 대체수단을 하겠죠. 저라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 뭐 일본 뭐 이런데 뭐 연안 국가에서 생성되는 이런 어류는 아예 안 먹겠어요. 근데 먹고 싶어요. 그럼 뭘 먹을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또 어저께 어떤 팀원들과 어떤 회의 이런 것도 해봤고, 거기에 나온 안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참치 먹을래. 참치. 참치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그래서 참치는 그저 저 대서양 이런 쪽에서 많이 잡아오니까. 그래 어떤 참치. 또 아니면 그 먼 바다, 그죠?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 인도양 이런 먼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거죠. 근데 메데인 대서양, 메데인 인도양, 태평양 연안 고기가 아니다. 그래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그죠 오염수 테마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요즘 뭐 돼지고기, 닭고기 막 난리가 지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수산 관련된 회사는 앞으로 바다 끝났지 않느냐. 바다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고기들이 다 오염되는데 수산주도 쫄딱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치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서양, 인도양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된다. 근데 너무 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있는 데서 가려면 우리가 잘 아는 원양 어선이 있어야 되겠죠. 원양 어선으로 타고 멀리 가서 잡아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양 어선이란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동원수산이 대표적인 게 뭐죠? 동원 참치. 이거 참치예요, 참치. 참치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원양 어선이 16척 보유하고 있어요. 신에게는 16척의 원양 어선이 있습니다. 이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도 주가가 이미 부엌 급등을 했으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시총도 한 448억.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대주주도 왕기철이라는 사람 외에 한 8인이 나눠서 한 15%, 한 16% 정도를 분리해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아스 에셋이라는 데서 한 9.1% 갖고 있고. 근데 어쨌든 시총이 500억도 안 되는 가벼운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1970년대 만들어져서 1996년도 상장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졌죠. 업력은 대단하다. 근데 뭐 고기 팔고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나 이런 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작년에 보면 매출액이 한 1,700억, 그 다음에 순이익, 무영업이 여기 한 60억 정도였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적자예요. 1분기는 한 10몇억 적자, 난 상태로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업력이나 어떤 기업, 어떤 종속 가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쫄딱 망할 거, 뭐 그런 건 나지만 또 고도 성장을 한다. 이래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동원수산을 왜 관심 있게 보느냐? 첫째는,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아요. 먹거리 문화. 수산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통통배 타고 가서 고기 잡아와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치명타가 되지만 멀리 원양어선 타서 이 고기를 잡아오는 동원수산 이런 회사는 오히려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하나는요.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매운동 한대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그죠? 모든 수산물을 차단했어요. 그 양이 일본에서 생산되는 50%를 중국이 소화해준다.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중국이 제3국이든 제3국이 어딘가에서 그걸 대체해서 갖고 와야 되겠죠.
중국 사람, 그죠? 중국 사람들의 어떤 욕망은 먹는 재미로 살거든요.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죠. 음식의 한 20%는 돼지고기, 그죠? 그리고 상당수는 생선, 생선구이, 생선튀김, 생선조림, 온갖, 그죠? 어떤 산의 진미를 다 만드는데 중국 음식에서 수산물이 없다? 이거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또 뭐죠? 남 갈굴 때, 싸울 때는 잘 뭉쳐요. 그래서 중국은 뭔가 메시지를 당국에서 제시를 해주면 국민들이 잘 따른다는 거죠. 우리 사드 보복, 그죠? 엄청 오래 갔잖아요. 사드 보복 언제인지 기억도 없는데 얼마 전에 단체 관광 풀어줬듯이 그것도 우리가 이뻐서 아니고 중국의 경제 불안, 내부 분열 이런 거를 차단시키는 목적으로 풀어준 거죠. 그래서 중국은 갈군다 하면 끝까지 간다. 또 만만디 전략, 그죠?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뜩이나 한국, 미국, 일본 뭉쳐서 중국하고 적대시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오염수까지 퍼붓고 이 난리를 지기는데 그걸 단박에 풀어준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엄청 오래 가고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적어도 중국은. 그렇다면 중국이 먹어야 되는 이 해양 수산물 이런 거는 어디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어디에서든 사올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사올까? 그거는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이래 보면요. 가장 가까운 것은 중국에서, 그죠? 중국에서 어떤 그걸 하는 어떤 중국에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영업을 하는 공급망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 보면요. 동원수산이 중국이란 나라는요.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수출용 음식은 아주 관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상한 김치, 또 이상한 뭐 꽃게, 뭐 납덩어리 같은 꽃게 이런 거는 아무 제재를 안 받지만 국내인들이 내국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장난을 치면 뭐 사형도 시키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음식, 먹거리 문화를 취급하기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인데 동원수산이 그 중국 법인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원수산을 보니까 뉴질랜드나 중국에 이 법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번에 일본에서 해양수산물을 차단을 하고 이래 되면 또 중국 법인을 갖고 있는 동원수산이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테마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러 종목들이 확 돌았지만 동원수산 이런 경우는 뭐 고기 잡아가고 이제 고기도 못 잡는데 오히려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은 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반대가 아닐까. 왜? 원양어선 16척으로 저 멀리 가서 잡아와서 더 비싼 가격에 잘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원수산은 반대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국의 불매운동, 이게 어떤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향후 장세는 그죠. 박스권에서 놀고 어차피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다. 이래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시간에 비례해서 막 공포가 확산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안 어떤 시장에서 계속 거론이 될 것이고 또 숨어 있는 그죠 수혜주 찾기 이런 것도 막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불매운동. 근데 중국의 불매운동은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이래 보면 그 화장품, 그러니까 SK2, 뭐 시세이도 이런 게 있고요. 또 중국의 젊은 친구들이 주도해서 불매운동 하는 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유니클로가 타겟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그죠? 일본 해산물 수입 차단 이랬고, 그래서 동원수산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죠. 시장의 반응도 모르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이런 가능성을 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한 건 없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은 중국 불매운동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 가면 스톱하고 쉬었다 커피 한 잔 먹고 또 가면 3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